박보미 TV. 박보미 TV. 저는 여기서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할 거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걸 알아야 되는가? 깻님이죠. 뭘 알아야 되는가? 엄청 큰 그림을 알아야지 뭔가 작은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에요? 자, 큰 그림이 요겁니다. 깻님은 이제 홀려가지고 깻님은 30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를 트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55세까지 저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신 다음에 갑자기 왜요? 입술이 쭈뼛쭈뼛.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 제가 파이어하진 않을 것 같으니 전 일이 너무 즐겁거든요. 아무튼 55세까지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이고 나 이제 쉬어야겠어 박 사장 같이 이제 은퇴 라이프를 즐기세 나중에 봐 하면서 떠났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깻님도 65세 나올 거예요. 늘어날 것 같은데. 더 늘어나려나? 아, 그건 그렇겠다. 이건 제 기준이니까. 그러면 그동안 모았던 이 연금저축 또는 IRP를요 80세 정도의 연금 개시를 하는 거죠. 이때까지는 다른 걸로 커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저는 일을 해보니까요 저는 파이어 이런 건 진짜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이 되고 안 되는 걸 떠나서 또는 되게 조금 하는 일이라도 일을 즐기는 것이 정말 인생이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일을 진짜 못할 때가 언제일까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일 것 같은 거예요. 근로를 못할 것 같은 느낌? 저 때까지는 이제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회사를 꾸려서 내가 사장인 채로 유지를 하더라도 이때쯤 되면 사장에서도 물러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때 이제 나는 순수한 생현금 흐름이 필요하니까 연금 수령 신청을 해야지 라고 하고 한 100살까지는 살 것 같거든요. 그럼 요 구간에 저는 이제 연금저축 카드를 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30에 열어가지고 100살까지잖아요. 70년을 가지고 가는 와우. 이런 계좌가 없잖아요. 존재하지 않죠.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어 가든 간에 이 계좌는 계속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진화가 될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이 계좌번호는 70년을 쓸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시 깻님으로 돌아와서 깻님이 지금 이때 개설을 해서 은퇴를 하고 국민연금은 뭐 65세에서 70세 사이 정도에 나온다. 그때까지도 예를 들면 연금저축이 주는 100만 원, 150만 원이 정말 필요할까? 아무튼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이 뒤쪽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예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때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려본 거고요. 이제 깻님이 해야 될 일은요. 여기서 지켜야 되는 건 뭐뭐 있냐면 일단 55세가 지나야만 합니다. 근데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 그 전에 개시를 할 일은 깻님에게 없을 것 같으니까. 걱정할 게 전혀 없죠. 남아있는 돈은 다 쓰고 가지 못해도 다 상속이 됩니다. 자녀에게. 금융자산의 일부예요. 계약관계가 아니라 내가 모은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시고 나면 이렇게 똑같이 90년. 자, 우리는 90년 동안 쓰는 계좌를 본 적도 없고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 모험사를 가지고 오기 힘든 상황이 있는 거고 하지만 믿어봐야 된다는 것은 아까 미국 사례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여기에 돈을 넣기 시작해가지고 몇 살 때 연금 타고 싶어요? 좀 일찍 은퇴하고 싶어요 보통? 55세가 지난 아무 시점에도 돼요. 그냥 60세에 탄다고 해봐도 돼요. 근데 이때 세금 있잖아요. 세금은 늦게 받을수록 연금에 대한 세금은 작게 냅니다. 하지만 차이가 크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깻님의 라이프 스타일, 깻님의 뭔가 청약으로 봤을 때 저처럼 일을 오래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른 은퇴를 꿈꾼다면 60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그러면 붙는 거 30년이죠. 그 다음에 타 쓰는 거 60년은 못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하죠. 금액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제가 생각할 때 운 좋으면 20, 30년 탔으면 자 요렇게만 봐도 몇 년이에요? 50년, 6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깻님에게 이 계좌가 가지는 의미는요 60년 동안 자본시장에 내 노후 자금이 들어가서 계속 불어나고 굴려진다면 매월 붙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들어있는 돈들이 얼만큼 많이 늘어나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필요했던 그 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투자로 인해서 불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10년 부은 거는 10년 동안 다 쓸 수밖에 없겠죠. 그냥 물가 정도만 커버가 된다면 원금 다 쓰는 거랑 똑같네? 20년 부으면 20년밖에 다 쓸 수 없겠죠. 하지만 이 그림처럼 30년 동안 붓게 되면 4, 50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자금이 만들어지죠. 왜냐하면 복리의 복리가 더해지게 되기 때문에 기간이 30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사실 진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복리의 마법을 이 계좌에서 우리가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약간 설득이 돼요? 설득은 되는데 네. 정석으로 투자를 한 게 1년밖에 안 돼가지고 30년이 좀 상상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로는 30년 뒤엔 올랐겠지만 얼마나?
그쵸. 그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떻게 묻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용했던 많은 상품들은 많은 게 정해져 있었잖아요. 미래에 게 많이 약속돼 있단 말이죠. 근데 투자라는 것은 미래에 게 약속돼 있는 게 하나도 없죠. 하지만 과거의 통계, 과거에 그래왔던 모습들, 그리고 자본시장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는 거잖아요. 올라줄 거라고. 근데 이게 얼만큼 올라줄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저 지금 30인데 지금 계좌 열어서 매달 20만 원씩 넣으면 저 얼마 받아요? 이러면 진짜 답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약에 20만 원 받으실 거예요 이러면 그럼 뭐야 내 돈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 먼 미래에는 20만 원이 헐값일 텐데 별로다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 20만 원 넣으면 얼마 받아요? 나중에 한 200씩 받을 겁니다 이러면 그런 상품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지 않나요? 전혀 이건 논리적이지 않고 와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동안 부은 사람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30년도 안 되기 때문에 계좌가 생기지. 그러니 참 이게 이 스타트를 끊는 우리 세대에 주어진 과제인 거죠. 지금 우리가 과연 정말 자본시장이라는 친구가 30년 동안 얼만큼 올라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엄청 많은 베팅, 큰 베팅 많이 걸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받아들인 게 많이 달라지겠죠. 잘 됐을 겁니다. 엄청 큰 돈이 됐을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붓는 것만 30년, 타 쓰는 거 30년. 근데 타 쓰는 동안에도 계속 투자로 굴러가는 방식입니다. 투자를 60년 동안 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여기에 60년이면 그냥 진짜 한 달에 10,000원에서 한 달에 10만 원으로 이렇게 늘렸을 때 그 뒤에 있는 금액의 크기는 그냥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런 시간이 나한테 주는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노후를 위해서 지금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릴 거 다 누리고 지금 뭐 필요한 거 다 쓰고 다 최대한 즐기되 최소한 월급의 10%만큼은 뚝 떼가지고 그만큼만 나의 노후를 위해서 넣고 투자를 해보자는 거죠. 그 미래는 제가 확답 드릴 수 있는 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많은 것들을 살펴보고 그동안 금융시장에서 계속 공부를 해보니까 자본시장이라는 것은 그렇게 30년 동안 돈을 준 사람에 대한 보상이 정말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거를 꼭 해보자. 만약에 내가 지금 매달 뭐 한 30만 원 정도의 투자금을 연금에다가 넣는 것 자체가 진짜 우리 삶을 망가뜨리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시드는 가능하니까 어찌 보면 리스크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큰 그런 계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저는 이렇게 운영해 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제로 붙는다면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했죠. 세제라는 말도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게 더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르진 않죠. 세제 혜택을 어떻게 받게 되는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거 되게 후회합니다. 저 너무 늦게 이거 존재를 알게 됐죠. 나이가 다 차가지고 증권사 입사해가지고 뒤늦게 열었는데 일찍 들어왔어도 갖고 있는 애 없더라고요. 이때 알게 돼가지고 열었습니다. 돈을 계속 붓습니다. 은퇴를 해도 부을 거고 국민연금이 나올 때도 이거는 부을 것 같고요. 연금을 개시하는 80순간까지 이거 부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활동은 하고 있지 않을까. 자, 붓는 거 50년 동안 부을 건데요. 돈 넣을 때는 세액공제라는 것을 해줍니다. 세액공제라는 것은 가장 큰 세제 혜택이고요. 13.2 또는 16.5만큼 내가 넣은 돈의 이만큼을 세액공제로 나에게 돌려줍니다. 거의 카드 포인트 캐시백 같은 느낌이에요. 또는 완전히 모든 게 합법적으로 정해져서 만들어지는 리베이트 같은 느낌입니다. 심플하게 한 600만 원을 내 노후를 위해서 넣으면요. 저는 13.2 하게 되면 한 70여만 원 그냥 돌려줘요. 세상에 어떤 계좌가 600만 원 내 계좌에 넣고 내가 하고 싶은 투자 마음껏 했는데 70만 원을 돌려줘요. 존재하지 않죠. 이걸 수익률로 환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야, 이게 수익이라고 생각해봐. 안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 투자하려고 계좌 열고 600만 원 넣었어요. 근데 한 10% 돌려줘. 그게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심지어 나 어차피 투자해가지고 나 노후에 쓸 거라서 어차피 뽑을 생각도 전혀 없어. 최고죠, 연금 계좌가. 그러니까 어차피 오래오래 투자를 할 거라면 연금저축 계좌가 압도적으로 좋다는 거죠. 이걸 수익률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 막 하더라고요. 수익률 13.2, 16.5를 깔고 투자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넣을 때는 정말 압도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이 큰 이유는 당연히 이게 커야지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해야 대한민국의 노후 대란이 없어질 거기 때문에 갈수록 세액공제 혜택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일단 돈을 넣었습니다. 돈을 넣고 나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이제 넣은 돈으로 펀드를 굴려야 되는데 펀드를 굴릴 때는 펀드를 골라도 되고 ETF를 골라도 되고 TDF를 골라도 되고 진짜 싫으면 예적금을 선택할 수도 있고 채권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굴릴 때 어떤 혜택을 얻게 되냐면 과세 이연이라는 혜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과세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4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었다고 하면 15.4를 내는 게 국룰이잖아요. 펀드로 벌어도 ETF로 벌어도 TDF로 벌어도 이걸 항상 내게 되는데 연금 계좌는 이걸 안 내요. 하지만 면제가 아니라 이 연이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나온 모든 것들을 요 단계까지 밀어주기 때문에 이 연입니다. 그럼 위에 그림을 볼게요. 저 30에 만들었습니다.
계속 돈을 넣겠죠. 그리고 이거 넣는 족족 ETF나 펀드를 삽니다. 그러면 수익이 엄청 많이 나겠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면 그 수익들 모두 세금을 안 냅니다. 언제까지 미뤄지냐면 80세까지 미뤄집니다. 연금을 탔을 때까지 미뤄준다는 거죠. 저에게 시뮬레이션 상으로도요, 50년 동안 세금을 안 내고 다 밀어준다는 것의 파워는 정말 어마어마해요. 시뮬레이션을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허무맹랑해요. 와닿지 않아요. 그만큼 이게 진짜 생각보다 파워풀하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세액공제 파워풀하잖아요. 넣을 때도 파워풀한데 그 안에서 굴리는 것도 너무나 파워풀합니다. 그럼 먼 훗날 우와 이렇게 해서 큰 돈이 만들어지는구나. 이 큰 돈이라는 게 사실 내가 투자를 되게 기가 막히게 잘했다가 아니라 일단 오래 부었으니까 투자 원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게다가 수익률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세금을 하나도 안 냈으니까 더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연금을 탔으니 이 단계에서는요, 마지막 세제 혜택이 나옵니다. 3단 콤보 마지막 저율과세입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50년 동안 부어가지고 이렇게 큰 돈이 모였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세액공제 다 받은 거 다시 다 넣었어. 거기다가 세금도 하나도 안 냈어. 정말 큰 돈이 모였게 되면 그거를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이렇게 쪼개서 연금으로 받는 게 이 계좌의 숙명이 됩니다. 그걸 받을 때마다 3.3에서 5.5라는 연금소득세만 냅니다. 그러면 세제 혜택도 이만큼 받았고 과세 이연도 15.4 다 미뤄졌잖아요. 근데 3.3에서 5.5만 낸다는 것은 저율과세라는 거죠. 요게 세제 혜택 3단 콤보의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의 세제 혜택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상품을 했을 때 이거랑 그 어떤 계좌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개시 전에 계좌 안에서 뭔가를 파는 그 수익금도 그대로 안 내보내고 쭉 가져가면 저율과세까지 가지는 거예요? 네, 어차피 출금 안 돼요. 그것도 수익금도 출금 안 되고. 그럼 샀다 팔았다 해도 상관은 없네요? 샀다 팔았다 계속 하는 계좌예요. 아... 그러니까 이 계좌는 입금액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안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를 뭐 계산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입금을 얼마 했는지 세제 혜택 받고 끝나잖아요. 넣은 돈이 얼마까지 기하급수로 커지든 상관없고, 그리고 안에서 펀드를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 속에서 어떨 때는 펀드였다가 또는 다 팔았다가 다 현금일 수도 있고, 그런 운용의 모든 제한은 없어요. 다만 출금은 안 하는 거죠. 계속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얘가 다 갖췄죠. 계속 부을 수 있게 유인책을 줘. 그리고 부으면 실제로 돈도 엄청 돌려줘. 이걸 다시 넣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계속 부을 수 있게 해줘. 안에서 마음껏 불리게 해줘. 그 다음에 오랫동안 제대로 뽑지도 못하게 해줘. 세금 하나도 안 내. 다 밀어줘. 이 모든 것들 다 만나가지고 노후를 커버할 수 있는 돈을 진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필요한 이 돈을 그냥 단순히 내가 일반 계좌나 다른 저축해가지고 투자해서 모아라고 하면 아무도 못 모으는 거죠. 이런 모든 게 다 합심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약간 투자의 정석인 계좌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마 솔직한데 우리나라에 이런 형태로 계좌가 들어온 이유는 미국에 있었던 많은 좋은 사례들이 실제로 출금하기가 어려운 그런 강제성 같은 거를 많이 부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자율성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되게 방해가 되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하면 일단 뽑는 거는 거의 생각하기 힘들 만큼 페널티가 커집니다. 여기 보이면 중간에 깨면 전체 자산의 16.5%를 그냥 떼버립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에 16.5라는 숫자가 제일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모은 게 1억이면 연금 계좌 조금만 지나면 누구나 억대가 다 됩니다. 지금도 그런 계좌는 많아요. 그 계좌를 깼을 때 1650만 원 날아간다 생각해봐요. 못 깹니다. 절대 못 깨요. 세제 혜택 안 받은 돈이 있으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세제 혜택 받는 만큼 맞춰서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깰 수가 없는 정도로 큰 페널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큰 유의사항이니까 알아두시는 거 좋고, 일반적으로 요런 스케줄대로 깨님도 운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자, 깨님도 적어도 5, 60년 정도를 지금 이거를 굴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 그거 돈 묶이는 거 괜찮아요? 지금 우리가 전세금 필요할 수도 있고 결혼도 할 수도 있고 집을 살 수도 있고 그런 돈 필요한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큰 나의 돈을 묶어두는 것이 괜찮은 건가 라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지금 그런 돈들과 완전히 약간 별개의 돈이라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런 돈들이랑 별개입니다. 실제로 현금화할 수 없는 돈,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먼 미래에 정말 소중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목돈을 모으기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큰 종잣돈, 그런 것과 전혀 별개로 한쪽에는 이 씨앗을 계속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크기는 절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 물론 여기에는 나중에 목돈이 될 겁니다.
목돈이 될 거지만 이제 깨지 않고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 목돈이 진짜 만들어진 게 내가 많이 부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사실 시간이 되게 길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목돈이 많습니다. 진짜 많은 직장인들도 제가 연금 계좌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줘 봤겠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줬거든요. 10만 원씩 붓다 보면 진짜 어느새 돈천이 막 금방 돼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참 빠르고 그 시간의 힘을 이용하는 계좌이기 때문에 내가 인생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돈을 여기 넣는다고 라는 개념보다는 여기에 넣지 않았으면 노가 없어졌을, 가루가 돼서 없어졌을 그 짜잘한 많은 돈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모여서 큰 돈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죠. 연금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말 들으면 빨리 하는 게 답이네요. 이건 약간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대한 빨리. 네. 어차피 노후를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말고 방법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많이 불리면 되는데 지금으로서, 미래는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금에 대한 건 내 삶을 약간 전체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노후에 먹고 살 돈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준비되어 있나? 그게 갑자기 오면 어떡하지?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갑자기 관두면 어떡하지? 내가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대부분의 생각들이 40대 넘어서 옵니다. 그리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그런 걸 더 강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임박하게 되고 제대로 준비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게 있어서 챌린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은 정말 20, 30대들이 일단 만들고, 20대는 그 돈 없으니까 한 달에 3만 원만 넣어도 습관이잖아요, 습관. 그리고 이 씨앗을 심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진짜 20대들은 진짜 3만 원씩, 그리고 30대 딱 초반 이런 사람들은 한 달에 한 10만 원씩 이걸 꾸준히 붓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연구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나이 40이 넘기 전에는 지금의 내가 사실 너무 지배적으로 좀 강해요. 내 삶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러니 강제로 시키는 거죠. 하세요. 그러니까 강제로 해야겠구만요. 나중에 고마워하게 될 겁니다. 내가 이거라도 있어 다행이다. 25년도 좀 짧다. 어떤 거요? 지금 보니까 30세에서 55세 사이 25년 동안 붓는 것도 좀 짧아요. 아,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55세가 지나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최소 허들이 됐으니까 이거는 머릿속에 지우고 계속 부어야죠. 계속 부어야 됩니다. 저는 진짜 65까지는 당연히 일하고 있을 것 같고 70 진짜 그때까지도 부어야죠. 다만 나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어떤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느냐, 금액이 많이 크게 안 모였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막 20, 30년에 이 노후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큰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퇴는 이미 했어요. 근데 국민연금 나오기까지 공백, 심지어 이것조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 현금 아무도 안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럼 빨리 고가야 되겠는데? 뒤는 아예 없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걱정을 많이 안 한 게 지금 우리가 훨씬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방법이 약간 다른 거라면 지금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그래도 조금 준비가 달랐던 거죠. 방법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선택하고자 하는 방법은 요거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내가 몇 살까지 살까도 궁금하고, 지금 내가 매달 이렇게 30만 원, 50만 원씩 연금을 꽉꽉 채우면 과연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까라는 것도 궁금합니다. 50년 동안 하면 원금만 해도 정말 장난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 연금을 정말 개설하고 싶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의 가장 메인은 우리 구독자분들이실 테니까요. 근데 아마 다 갖고 계신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문제다. 정작 필요한 사람은 보지 않는다는 망고의 진리를, 이 모든 설득의 노력이 누군가에게 이 영상을 통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실질적으로 계좌 개설에 담겼습니다. 그러면 저 어디 틀까요? 증권사 골라달라고 정말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저에게.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여기 있는 정말 크고 위대한 이런 증권사들이 저에게는 광고주입니다. 어느 한 특정 곳을 밀면 안 돼요. 그러면 유튜브 운영에 아주 큰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곳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증권사들과 지금 뭐 크고 작은 걸로 저는 함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광고주들을 잘 챙겨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팁이 될 만한 거는 이런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크기를 판단할 때 보통 자기자본 순위를 많이 매기게 되거든요. 자기자본 순서대로만 이렇게 쭉 가지고 온다면 그냥 큰 증권사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데, 그 순서대로 이렇게 가지고 왔으니까 이것만 보면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 그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미래세, 한국투자, 줄여서 한투라 부르겠죠. NH투자증권, 요거는 나무라는 것도 쓰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입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이용하고 있는 그 증권사가 저 정도 되는구나 라는 거를 감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디를 트시든 간에요. 세제 혜택은 동일하죠. 이건 완전히 동일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거는 뭐예요? 디자인적인 그런 미적인 거는요, 개인적인 좀 차이가 좀 있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하시면 돼요, 정말.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보면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 본인이 제일 마음에 드는 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증권사를 골랐습니다. 거기 들어가가지고 계좌 개설을 누르고 연금저축 또는 IRP를 개설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좌 개설을 했어요. 계좌 개설을 할 때 어떤 것에 마주치게 되냐면 한도 얼마나 할 건지 정하라고 뜹니다. 이걸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라는 생각도 들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돈을 얼마까지 넣고 얼마까지 혜택을 받게 되는가? 이것도 손에 안 잡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기 쉽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입금 한도와 공제 한도란 두 가지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입금 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넣을 수 있는 한도, 공제 한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금저축이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깻님이 연금저축을 열거나 IRP를 열 때 한도 얼만큼 설정하셨는지 혹시 기억나요? 아니요. 안 나죠? 그럼 전 네. 뭐라고 설정했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1,800만 원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일단은 대한민국 사람 한 명에게 1,800만 원이라는 입금 한도가 부여가 됩니다. 그 입금 한도를 쪼개서 여러 계좌를 틀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계좌를 틀 때마다 입금 한도를 얼만큼 떼서 부여를 할지를 내가 매번 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연금저축을 개설하면서 또는 깻님처럼 IRP를 개설하면서 한도 얼만큼 설정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1,800만 원으로 했다면 다 찬 거죠, 한도가. 그러니까 계좌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걸로 그냥 쓰시면 되고 거기에 1,800만 원까지 부어지니까 듬뿍듬뿍 돈 넣으면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여기 증권사 이벤트도 하고 여기도 좋다 그러고 여기도 친구 하나 만들어 달라 그러고 하다 보니까 1,800만 원이 이렇게 쪼개지기도 하는 거죠. 한국투자증권의 연금저축이 200만 원, 우리은행 IRP에다가 500만 원, 미래셋 IRP에다가 300만 원, KB증권에다가 뭐 300만 원, 그 다음에 아직 남아있는 한도 500만 원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즉 1,800만 원이라는 거를 계속 계속 내가 원하는 대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거 딱 봤을 때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왼쪽은 어떤 장점이 있겠어요? 관리? 그렇죠. 관리가 용이하겠죠. 그러면 오른쪽은 여러 가지 쪼개놨어요. 관리가 너무 어렵죠. 근데 여기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인생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까 나중에 한 55세 이거 하나 신청하고 한 65세 되니까 이거 하나 신청하고 그 다음에 85세 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55세가 지난 시점에는요 오른쪽에 있는 이런 친구들을요 이렇게 합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쪼개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감을 안 느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합치고 쪼개고 이런 게 나중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지식은 1,8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한 개를 만들거나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운 겁니다. 입금 한도라는 것은 1,800만 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거죠. 공제 한도입니다. 공제 한도는요 IRP가 900만 원이고 연금저축이 600만 원입니다. 근데 정말 헷갈리는 점은 이 그림처럼 IRP의 한도가 연금저축의 한도를 품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아마 이런 정도의 돈의 크기가 되겠죠. 약간 고려를 한다면 입금 한도는 1,800만 원이나 되는데 그 중에 세액 공제라는 것은 최대 900만 원까지 되는데 900만 원을 다 받으려면 IRP라는 계좌가 있어야 되고 연금저축이 그 한도를 잡아먹고 있으면 IRP는 300만 원만 되겠죠. 근데 연금저축이 아예 없다면 IRP는 900만 원까지 한도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는 연금저축에 400만 원 정도만큼만 넣었다면 IRP는 500만 원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IRP와 연금저축 합해가지고 900만 원이라는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딱 궁금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거 뭐냐? 나머지 이거 뭐냐?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내용은 지금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로 빼겠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께 이 정보는 너무 불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걸 알게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내가 연금저축을 트든 IRP를 트든 600만 원 그리고 900만 원 이 한도만큼은 세액공제를 다 받으니까 내 공제 한도 맞춰가지고 투자 계획을 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은 일단 하자는 거죠. 그게 지금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차피 이걸 다 채우고 이거를 채워볼까 라는 생각 잘 안 하게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1년에 600 채우는 것도 잘하는 거야. 1년에 900 채우는 것도 잘하는 거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거. 거기만 집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도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되나요? 입금이 가능한 한도 1,800만 원과 그 안에서 세액공제 한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1,800만 원이라는 한도는 입금 한도고 900만 원은 세액 공제 한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한도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계좌를 틀 때 한도를 부여하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이만큼 넣어야 돼? 나 많이 못 넣겠는데 어떻게 500만 원 설정하면 되나? 이런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금을 할 수 있다는 입금 한도와 공제 한도는 명확히 구분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도 정해주세요. 한도 정해주세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900으로 트고 IRP 900으로 트면 됩니다. 자,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틀 거다. 이거 안 틀 거면 이거 1,800으로 하고, 이거 안 틀 거면 이거 1,800으로 하면 됩니다. 시작하는 단계에서는요, 진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연금저축 900만 원, IRP 900만 원 이렇게 트시면 됩니다. 한도 1,800은 이렇게 딱 쪼개졌죠? 입금 한도는 넉넉할 거예요. 시작 단계에서 이걸 다 채우기는 하겠어요. 자, 연금저축 안에는 600만 원이라는 한도를 살려놓은 상태죠. 세액 공제 한도입니다. 그 다음에 IRP 속에는 3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살아 있습니다. 계좌가 두 개 있고 둘 다 세액 공제가 이만큼이나 가능하니까요. 이제 필요시 적절히 분류를 하시거나 하나 다 차면 하나 채우시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한도를 1,800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IRP에서 1,800 썼는데 연금저축에서 1,800을 저기에 썼다 안 썼다 연동되는 거예요? 네네.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말이었어요. 여기 보면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는 같은 한도를 써요. 같은 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보통 전 금융기관에 한 명의 사람이 부을 수 있는 게 1,800만 원이라는 게 전 금융기관에 공통적으로 하나의 한도를 씁니다. 그래서 없는 상태에서 연금저축이 뭔지도 모르겠고 IRP도 뭔지도 모르겠다. 근데 한도를 정해달라. 그러면 이렇게 트고 나서요, 나중에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트는 거는 아무런 돈도 들지 않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깻님은 지금 어떤 상태겠어요? IRP만? 네, IRP에 아마 1,8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상태. 그러면 안에 세액공제 한도 얼마이겠어요? 900만 원인 거죠. 딱 이 상태로 살아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틀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900만 원까지 꾸준히 부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1,800 한도인 상태에서 연금저축을 트고 싶다. 그러면 한도를 줄이고 새로 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1,800을 다 넣었다면 요거 한도를 줄여가지고 한도를 살려내고 연금저축을 새로 살아있는 한도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요. 어렵지 않죠? 결국 왜 1,800만 원이고 왜 900만 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냐? 이건 또 600만 원이고 이거는 이게 있으면 300만 원이고 이게 없으면 900만 원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게 어렵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연금저축을 하면서 혜택을 각자 다 볼 수 있게 다 고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지식들이 복잡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의 수를 모두 우리가 파악하고 해가지고 아, 이게 좋은 거군 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내가 하기에 어떤 거를 한 달에 얼만큼 부으면 얼만큼 세대택을 받고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만 생각해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어렵지만 하기는 쉽다. 그게 연금저축입니다. 그냥 의무적으로 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친한 애들한테는 내가 이건 뭐라고 몰라댄다. 그냥 넣어라. 자동이체 잘 되고 있지?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자동이체 하렴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 투자를 해야 될 거잖아요. 뭘 하고 있어요? 투자에 전혀 관심이 없는 친구들은 다 TDF. 아, 그것도 자기가 직접 매수를 해야 되잖아요. TDF는요, 자동 매수 기능 설정이 돼요. 오. 이런 개념이에요. 제 친구 월급날이 15일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가입시켜줄 때 폰으로 계좌 개설, 자동 이체, 자동 매수까지 다 세팅이 됩니다. 자동 매수 약정이라는 시스템까지 다 해놓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얘가 월급 딱 타잖아요. 그날 10만 원이 이동이 돼요. 저절로. 그리고 들어오면 TDF 뭐 2045를 사는 게 자동으로 돼요. 완전 자동화가 됩니다. 애가 앱을 지우고 한 10년 뒤에도 열어봤을 때 그게 다 되고 있을 정도로 자동화 되는 게 펀드의 장점입니다. ETF는 그게 안 돼요. 일반 펀드는 되기 때문에, 그래서 TDF가 좋은 점 중에 또 그게 하나가 있는 거죠. 완전 자동화가 됩니다. 계속 보시면서 내 친구 어떻게 이걸 시키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너 어디 은행 쓰니? 나 신한은행 써. 그러면 신한투자증권 터주면 돼요. 이게 좋아? 그냥 묻지 말고 그냥 써. 신한투자증권에 연금을 터요. 보자, 얘 나이를 봤을 때 뭐 2050 해주면 되겠다. TDF 2050 하나 골라줘요. 그리고 너 월급날 언제야? 나 15일에 봤는데 15일 자동이체. 야, 회사 통장 자동이체 다 해놓고 자동 매수 약정까지 다 해주고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움이 될 거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 줄어드는 거 이상한 데 간 거 아니까 네 돈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렇게 계속 모아봐. 끝입니다. 친구가 해주는 되게 좋은 일이죠. 그거 해준다고 뭐 남은 건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 그 분의 노후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한도를 못 찾으세요. 자, 방금 깻님 물어보셨던 것처럼 누군가가 1,800만 원을 한 곳에다가 다 쏟아 놓았다면 다른 거 틀려고 하면 한도가 없습니다라고 경고문이 뜹니다. 근데 주로 이거를 부모님이 해놨거나 아니면 옛날에 연금 저축 보험 같은 걸 했거나 그런 경우에 한도 그냥 다 써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 영상을 보고 나 ARP로 열어야지 아니면 연저 열어야지 띵 하면서 개설할 수 없으면 뜨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 저 이런 거 만든 적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 제가 아니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아니 진짜 없어요. 가지고 계실 겁니다. 자, 이미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금융감독원의 사이트 안에 통합연금 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메뉴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여기서 내 연금 조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딱딱 치면 우리나라는 이런 거 정말 잘 돼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전부 다 나옵니다. 한도까지는 안 나와요 보통. 하지만 딱 열어보면 다들 해요. 이거 세공제 되는 거였군요. 그러면 그거 보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만약에 이거 했는데 삼성화재다, 또 뭐 하나손보다 그런 게 있으면 거기 센터 전화해가지고 제가 거기에 연금저축이 하나 있는데요, 한도를 좀 낮춰주시겠어요? 낮춘 다음에 새로 트고 싶은 거 트면 됩니다. 자, 오늘의 결론 1번, 노후가 걱정되면 연금저축이나 IRP를 시작하자. 2번, 연말정산 세액공제 필요하면 연금저축 IRP를 시작하자. 그렇죠? 1번은 노후가 걱정되면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론은 연금저축 IRP예요. 2번은 연말정산 때 뭔가 세액공제 너무 많이 패턴했다. 거기에 대한 결론도 연금저축 IRP라는 거예요. 3번, 물가 상승이 걱정되면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하자. 또 똑같은 결론이죠. 물가 상승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모으는, 또는 내가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이 돈들의 미래 가치가 너무나 작아지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된다고 생각이 들면 당연히 노후자금으로 또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거죠. 4번, 노후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만들 수 있다. 네, 우리가 큰 돈 이러면 뭔가 다 위험한 걸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위험한 걸 하지 않아도 수익률이 낮더라도 원금을 투여하는 것의 파워, 그리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안겨다주는 그 시간의 파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자금으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큰 돈은 우리가 진짜 노후에 필요한 그 생활비가 되는 거죠. 5번, 연금저축 IRP를 동시에 열고 900만 원씩 한도를 설정하자. 이렇게 해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연금저축 할지 IRP 할지 너무 많은 고민하지 마시고요. 일단 열 때는 이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열고 붓기 시작하는 거죠. 6번, 여유되는 만큼 저축해서 세액공제 많이 받자. 네, 여유되는 만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부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저축하는 만큼 세액공제를 많이 주기 때문입니다. 세액공제를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본인이 세액공제를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부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를 아직은 많이 받을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 작게 부어도 되는 거죠. 자, 7번, 시장의 성장을 믿고 투자금을 완전히 묶어버리자. 묶는다는 개념이요, 출금이 못하게 묶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두려움을 가지잖아요. 근데 어차피 저는 항상 어느 쪽에는 내 평생을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수익이 나더라도 모아가는 계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좌가 이 역할을 해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출금을 못하게 묶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뭔가 시장이라는 이 바다 속에 내 돈을 담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거 내 손을 떠났구나. 내 손을 떠났지만 시장으로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 커져가지고 나한테 돌아오기를 꿈꾸자, 바라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나는 엄청 부유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오지 않았을 미래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그런 미래가 오지 않아도 망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미래가 오면 얼마나 풍요로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일부의 자금을 이렇게 완전히 투자라는 곳에 묶어버리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연금저축 가지고 긴 시간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연금저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몇 프로 정도 들었어요? 마음은 정말 커졌거든요? 근데 들으면서도 계속 생각해. 아까 10만 원 하겠다 했잖아요. 10만 원 넣다가 나이 먹다 보면은 좀 심적으로 압박이 오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늘려도 되나? 압박이 들고 늘려도 늦진 않을지. 조금 늦어요, 보통. 그래요? 근데 일찍부터 계속 붓기 시작하면요,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하겠죠. 아니 근데 일단 노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방법이 정말 좋다는 거를 알았어요. 거기서 이제 10만 원 하겠다 했지만 더 해야 될 것 같다. 근데 할 수 있을까? 마지막에 결론이 너무 좋은데 할 수 있을까? 진짜 너무 좋거든요. 근데 계속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그 다음 거 들고 와가지고 지금 이 업무적인 걸 좀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잘 활용하기에 따라서 정말 좋겠구나, 내가 이용하기 좋은 활용법을 찾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연금 아직 없으신 분들 연금 터셔가지고 한번 미래를 자본시장에 맡겨보시는 것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왜 여러분들이 고민님의 연금 저축 영상을 좋아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아. 전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주식쟁이여가지고. 네. 연금은 영상을 보지 않았는데 연금의 조회수가 왜 높은지 알겠어요. 좀 다시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그 포트폴리오를. 정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봐주셨지만 바로 옆에 있는 깻님이 아직 설득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노력을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연금과 함께하는 성공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고미 TV